불을 뿌리는 거는 이제 저희 교관들 계속 중간중간에 불을 뿌릴 거예요. 이게 불을 끄려고 한 게 아니라 어쨌든 나무이기 때문에 얘네가 변형이 되면 이제 기밀이 깨지고 그때부터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불을 뿌리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1번 방에다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구석에다가 목재 이렇게 배치해 놓은 거 보실 수 있어요. 저희가 표면적으로 멀대하기 위해서 얇게 잘라가지고 배치를 했고, 그리고 얘가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세워놓으면은 제가 이제 이따도 설명드리겠지만 이 코안다 효과를 더 잘 받습니다. 얘네가 연기가 계속 올라가면서 가열물들을 계속 가열시키고 올라가기 때문에 세워서 가열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1번 방, 2번 방 사이에 이런 식으로 문이 있고 2번 방, 3번 방 사이에도 이런 식으로 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 교관들이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고요. 이 1번 방에다 점화를 할 때는 제가 뭐라 했죠? 이 방 안에 산소가 부족하면은 토치가 꺼지기 때문에 저희가 2번 방 문 열어가지고 불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 방은 아무것도 없는 밀폐된 구획실입니다. 여기다가 저희가 고체 연료를 하나 넣어놓고 이 고체 연료가 과연 형성이 끝났을 때 잘 살아 있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이 영상도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메일로. 예, 감사합니다. 잠시만 각도가 좀 여기서 잠깐만 찍겠습니다. 360도 찍어요 그러면. 네. 그런데요. 영상 촬영자는 맨 앞에서. 촬영자는 맨 앞에. 촬영자는. 자, 이제 바로 점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열할 때 보시면은 이제 하얀색 연기가 조금씩 위에 쌓일 거예요. 이 처음에 나오는 이 하얀색 연기들은 이 나무가 함유하고 있는 수분들이 나오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연료량은 얼마나 넣어야 이제 연료량은 너무 많이 넣으면은 이 온도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게 인형그집이 오래 못 버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잘게 자른 이 연료를 한 8개 정도 넣으면 딱 좋더라고요. 너무 적게 넣으면 이제 성상이 끝나기 전에 연료가 부족해지고, 그건 이제 몇 번 해보시면 감이 오실 겁니다. 근데 얘네가 생각보다 조금 넣어도 굉장히 오래 갑니다. 지금 이 발생하는 연기들이 이 나무에서 함유하고 있는 이 수분들이 나오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람이 많이 안 불고 날이 좋아가지고 오늘은 인형의 집 구현이 잘 될 것 같아요. 아주 만족스럽게 잘 붙었어요. 자, 지금 보시면 벌써 이런 식으로 중성대가 쌓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물론 지금 야외이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아예 안 받을 수는 없는데, 이게 또 층류를 보려면 왼쪽에서 보시면 좋은데, 지금 이 중성대 층의 모양을 보시면은 물이 흘러가듯이 졸졸졸졸 흘러가는 층류를 형성하면서 이제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이. 아직 이 상태에서는 뭐 내부의 공기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내부의 공기만으로 충분히 불이 붙을 수 있는 상태고요. 지금 연기가 유동하는 걸 보시면 아직은 조금 농도가 짙지 않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수도 있는데, 얘네가 지금 연기가 벽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연기 자체가 대류를 좀 잘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이런 유체, 뭐 연기나 물 같은 유체들이 이런 극성을 띤 물체, 저희 주변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물체는 극성을 가졌습니다. 이런 극성을 띤 물체를 지나갈 때 그쪽으로 휘면서 흐르려는 특성을 이제 코안다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 코안다 효과 때문에 연기들이 계속해서 벽면에 달라붙으려고 하고, 이 연기가 뜨겁기 때문에 얘네가 가열물의 표면에 온도를 올리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성대가 이쯤에 형성되고 있는데, 이제 점점 성산이 진화하면서 더 밑으로 내려오게 될 거예요. 아직까지는 층류를 형성하면서
아직까지는 뭐 한기 지배형 화재가 아니라 내부 연료만으로 충분히 불 붙을 수 있는 연료 지배형 화재라는 증거입니다. 지금 벌써 천장을 향해서 불꽃이 들이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게 뭐 가스에 불이 붙었다고 하기보다는 천장에 이제 화염이 닿아서 퍼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저희가 벽면에다가 이 가연물을 적재를 했기 때문에 얘네가 온도가 높고 화재가 빨리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불꽃이 천장을 따라서 퍼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씩 저기 가스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제 굴러 나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연기가 흐름에 따라서 불이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얘네가 연기 흐름 그대로 나와서 굴러서 나온다 해서 로로버라고 하죠. 이제 로로버가 이제 여기 천장 닿는 층 밑에서부터 이제 로로버가 나오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중성재도 지금 아까 이 정도였는데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물 뿌리는 거는 좀 더 오래 성상 관찰하기 위해서 저희가 물을 뿌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불꽃이 이제 점점 여기 문 앞까지 이제 점점 발달해가지고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연기가 지금 흐트러지는 게 보이시죠? 이제부터는 이제 외부의 공기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게 됩니다. 점점 더 제가 이 가연물을 안 집어넣었네요. 이제 외부에 있는 공기를 많이 빨아들이려고 하는데 이미 이 연기가 나오는 층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여기 극기와 배기가 만나는 이 점에서 굉장히 많은 마찰이 일어나게 되고 이는 곧 막 난류가 소용돌이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 제가 손을 집어넣어도 뭐 저희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이 로로버가 더 많이 내려오고 중성재도 이미 이만큼 많이 내려와 버렸죠. 이제 곧 있으면은 여기에 있는 가연물에 불이 붙으면서 이제 플래시 오버가 시작이 될 겁니다. 이제 불꽃이 이 층 바깥으로 출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최성기가 거의 임박했고 이제 난류도 이제 완전히 소용돌이치면서 하는 게 눈으로 잘 보이실 겁니다. 물 조금 더 뿌려주세요. 지금 내부에 뭐 공기가 이렇게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연기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여기에 이 가연성 꽃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부의 모든 가연물이 연소에 참여하는 플래시 오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물 조금만 더 뿌려주세요. 자, 이렇게 플래시 오버라는 거는 이제 내부에만 있는 산소로는 불이 붙을 수 없는 단계라는 걸 의미하고 이 단계에서는 이제 외부에서 연소의 3요소 중에 하나인 공기를 차단하면은 불이 꺼진다는 얘기겠죠. 제가 5분의 1만 남기고 닫아보겠습니다. 5분의 2 정도.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불이 꺼졌죠. 완벽하게 차단하지 않았지만 양이 줄으니까 불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산소가 부족하니까 바로 연기 양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리고 지금 내부에 화염이 없는 상태에서 열분해만 하고 있기 때문에 연기 색이 하얀색인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얀색 연기도 불 붙여주세요. 가연성인데요. 조금 더 안쪽으로. 안에 있던 가스들에 살짝 불이 붙었던 거 꺼진 거 보이시죠? 네. 여기에 있는 가스들은 이제 가연성이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지 못했던 거는 이제 위쪽을 개방하면서 가연성 가스에 점화를 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다시 불이 붙어가지고 천장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황에선 이제 이 천장이나 벽들이 더 이상 불꽃을 냉각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화재가 최성기로 다다를 겁니다. 지금 측류가 잘 보이죠? 지금은 측류가 잘 보이는데 점차적으로 이 측류의 형상이 난류로 변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조금씩 회오리치기 시작하죠. 다시 순식간에 플래시 오버까지 도달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2번 방 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지금 2번 방에는 굉장히 이 열분해 가스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장에 갔을 때
이제 뭐 벽벽을 두고 화재가 번지고 있었다면은 아직 옆에서 이런 식으로 가스만 나오고 있다면은 왼쪽에 하점이 있고 가운데 겹벽이 있을 그런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생각해 주세요. 자, 지금 2번 방을 보시면은 밑으로 똑같이 급기가 일어나고 위쪽으로 연기가 나오는 양방향 배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평 방향으로 개구부를 개방했을 때는 똑같이 뭐 배연 양상이 흐트러지거나 그러진 않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바람이 막 들이쳐가지고 그런 상황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양방향 배연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지금 그리고 불꽃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딱 봐도 지금 1번 방하고 2번 방하고 불꽃이 색을 봤을 때 1번 방의 불꽃이 훨씬 더 밝죠. 이렇게 불꽃이 색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화점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또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모든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예측을 하려고 하셔야지 불꽃이 색이 어둡기 때문에 저기 화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자, 제가 지금 아까 똑같이 1번 방을 이렇게 좀 닫았습니다. 닫았는데 그래도 불꽃이 좀 사그라들긴 하는데 꺼지진 않죠.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산소의 양을 통제한 것 같은데 얘네가 불이 꺼지지 않는다면 어디선가 공기 공급이 계속 되고 있을 확률이 높겠죠. 하지만 지금 이 공기 공급되는 이 주입구 자체는 아까 1번 방하고 똑같은데 왜 불꽃이 사그라드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데 얘네가 공기가 공급되는 거리가 좀 길어졌기 때문에 얘네가 공기 공급받는데 방해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좀 안정적인 기류가 생성이 되면은 다시 불꽃이 조금씩 자라면서 불이 잘 붙을 겁니다. 자, 이제 3번 방문을 개방해 주세요. 연기 양에 주목해 주세요. 연기 양이 많이 줄어들면서 지금 불꽃만 나오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뿌려놓은 물 때문에 좀 하얀색 수증기가 보일 수 있는데요. 이거 말고 3번 방 자체에서 뭐 연기가 나온다거나 그런 건 거의 안 느껴지시죠? 왜냐면 공기가 이미 충분하게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던 가연성 가스들이 배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위로 나가고 불이 붙는데 이제 2번 방을 통해서는 연기가 나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급기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방향 배연 한쪽으로 이 개구부 하나는 급기만 하고 하나는 배기만 하는 이제 반방향 배연의 흐름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불꽃도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잘 타고 있죠. 물론 이제 화점실보다는 조금 이제 온도가 낮은 것 같은데 그래도 아까 2번 방만 개발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화염 전파도 빠르고 불꽃의 색도 조금 더 밝습니다. 외라선 카메라를 찍어서 보셔도 좀 다르실 거예요. 2번 방 개방했을 때보다. 자, 이제 2번 방을 닫아가지고 이 반방향 배연의 흐름이 있을 때 급기구를 닫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기 색과 양을 잘 봐주세요. 연기 양만 많아지고 불꽃이 사그라들었죠. 그리고 연기 색이 지금 어떻죠? 굉장히 짙어졌습니다. 지금 연기가 지금 이 급기구가 막혔기 때문에 여기 열려 있는 이 그냥 개구부가 아무리 크던 간에 이미 기류는 반방향으로 설정이 돼버렸죠. 밑에서는 급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급기하고 있는 이 구멍이 막히니까 이제 위로는 배기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기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불꽃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탄소 덩어리가 그대로 입자 상태로 연기에 섞여서 이런 식으로 검은색을 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가연성 가스가 정말 가연성인지 한번 불에 붙여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지금은 붙었다 꺼지는데 조금 지나면 지날수록 더 붙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연소점에 다다르면은 나중에는 이제 끄고 싶어도 불이 안 꺼져요. 그 정도로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번 방 문을 조금씩 열어서 이번 방 문도 조금씩 열고 하면은 이제 뭐 불을 붙였을 때 더 온도가 올라갑니다.
좀 더 불이 붙는 시간이 조금씩 더 길어지죠. 와, 이제 연소점을 넘어간 겁니다. 자, 여기다 계속 물 뿌려주세요. 지금 물을 빨리 안 뿌려놓으면 일단 기밀이 깨져서 밀리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상황에서 단방향 배원이 설정된 상태에서 급기구가 막혀 있었는데 다시 급기를 재개하면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방해주세요. 이번 방 개방해주세요. 이 단방향 배원 기류에 이제 쌓여있던 미연소 가스들이 공기가 공급되면서 연소 범위에 들어가고 불이 붙는 그런 모습이죠. 물 좀 많이 뿌려주세요. 자, 다시 이번 방 물을 패스해주세요. 자, 이제 그러면은 이 연기를 불연화시켜 가지고 저희가 특수 연소 현상을 막는 방법을 교육하게 됩니다. 연기 사이에 수증기 입자를 섞고 연기 자체의 온도를 낮출 겁니다. 연기 사이에 수증기가 섞이니까 불이 꺼졌죠. 그리고 연기 색도 점점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토치램프 준비했습니다. 불이 전혀 안 붙죠? 다시 한번 더 많이. 이런 식으로 연기의 온도를 낮추고 농도를 흐트러뜨려서 저희가 가연성 연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주수 기법을 3D 주수 기법이라고 하고요. 이런 원리에 대해서는 3D 주수 기법에 넘어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면은 마지막은 이제 백드래프트 시연입니다. 이 단계부터는 이제 좀 일기별 최성기로 온도를 올려서 우리가 시연할 거예요. 다들 준비해주세요. 지금 막 소리가 들리시죠? 하나, 둘, 셋. 방금은 좀 불이 다 꺼지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같이 완전히 불이 꺼진 상태에서 공기가 섞이면서 터지는 게 백드래프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닫아주세요. 자, 이 상황에서 배연을 통해서 백드래프트를 방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열어주세요, 살짝. 가연성 가스의 농도를 낮추고 열을 빼가지고 백드래프트를 방지할 겁니다.
연기 색이 점점 옅어지고 농도가 흐트러지는 게 보이시죠? 이때 배연을 충분하게 안 해주면은 다시 또 백드래프트가 터지는 불상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애초에 충분하게 배연을 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한번 열어볼게요. 준비해볼게요. 이 상태로 냅두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다시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점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하얀색으로 나무가 변색하기 시작하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문틀이 틀어지고 기밀이 깨지기 시작한다는 징조이기 때문에 이제 이럴 때부터는 이제 거의 하기가 힘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번에는 연기 불연화를 통해서 백드래프트를 방지하는 걸 시연하면 되는데, 자,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연기를 불연화시켜서 애초에 폭발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도구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점점 연기 색이 옅어지고 수증기가 섞이는 게 보이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2번 정도만 더 하고 이제 개방해 볼게요. 이번에도 백드래프트를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자라 정리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또다시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불을 지켜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이제 4번 방을 개방하면 되겠죠. 약간의 열분해를 통해서 이제 연기가 조금씩 나오는데 온도가 오르긴 올랐어요. 이제 살짝 가열을 받았는데 불이 붙지 않고 잘 남아 있죠. 이렇게 핫점수로부터 완벽히 구획된 실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좀 가연성 가스로부터 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은 오히려 구획된 실이 있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밑에 붙여 한번 찍어. 밑에는 150, 500 정도. 방마다. 일단 지금 포도 인형의 집은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린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빨리 끝났고요. 잠깐 한 5분 정도만 잠깐 쉬었다가 바로 유자 인형의 집 시연하고 이제 다시 강의실 들어가셔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 5분 정도만 쉴게요.